18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자, 요약집 물권법 8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권리순위 틀린 것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상호간에는 성립 순서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저당권은 등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립 순서란 말은 등기한 순서를 말합니다. 2번 동일한 토지 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동그라미요. 성립한 지상권은 체커 저당권 실행이요. 경매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의 최선순위가 저당권이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중간에 있는 용의권은 전부 경매로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체커 가등기한 시점까지요. 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진다. 이 말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권리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권리의 순위를 따질 때에는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한 그 당시 시점에서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감유등기 후 후순위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상호간 우열이 없다. 여백에는 동순위라 적으시고 반대의 판례는 없어요. 감유등기가 돼도 감유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감유등기가 먼저 되고 저당권이 등기가 됐다면 저당권자는 등기부 조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유등기를 보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저당권이 우선하는 게 이상해. 그렇대서 감유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도 이상해.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권리의 순위는 같다. 그게 판례예요. 근데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감유 등기가 된 것은 같은 논리 아니에요.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일 부동산의 체커 1번 저당권 체커 전세권이요. 2번 저당권 선으로 성립한 경우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면 체크할 가치도 없습니다. 1번 저당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8번이요. 본건에 기하여 체크하시고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를 모두 골라라. 다툼 판례. 기억 소유권자나 저당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지상권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디귿 중요하다. 본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해요. 그 다음에 리얼 실명법 시행 후에 동그라미요. 계약의 체크 신탁자의 체크요. 신의 동그라미요. 여백에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적으시고 명의신탁을 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제3자가 즉 물건을 침해했다는 말이에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신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행사 못해요. 그 다음 미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체커 등기 전까지야. 전의 동그라미. 등기하지 않는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체커 등기하지 아니한 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권 즉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그중에 약간 어려운 것이 리얼이네요. 리얼은 내부관계는 신탁자 소유자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물권을 침해한 자는 제3자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 외부관계는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다. 그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소유물 체크요. 반환 청구권은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그 다음에 점유 체크요. 회수 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1년이다. 정리 점유 회수 청구권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같은 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된 경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원인을 묻지 않는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1년 내가 제척기간인데 판례가 출소기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5번을 묶으시고 비교합니다. 2번 묶어볼게요.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까지요. 소유물 체크, 점유를 침탈 체크. 이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점유 회수 청구권은 같은 말. 비교하자 5번이요. 점유자가 체크 사기를 이유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체크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체크 없다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는 점유의 침탈 아닙니다. 없다로 가야 해. 그 다음 3번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요.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을 가진 자, 상대방은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 점유자여야만 해요. 상대방은 점유자이기만 하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는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의 체크요. 소유자는 체크 방해 예방이요. 과 가로 함께요. 그리고 다시 체크 손해배상의 담보까지요. 를 청구할 수 있다. 함께 밑에 X.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를 당할 염려,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하기 때문에 선택적 행사한다.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하거나 선택적 행사하지 함께 행사 못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0번 반복이요. 1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기억.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을로부터 체크 다시 전매하여까지요. 다시 체크 병이 등기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까지요. 병은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지만 다시 전매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등기가 갑에게 있어 법률상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할지라도 을과 적법한 매매 계약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적법하게 매매계약했기 때문에 갑병은 직접 매매계약한 적이 없고 법률상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할지라도 갑이 이 병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갑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체커 병에게까지요 행사할 수 없다의 체커요. 그 다음에 니은 첫째 줄 중앙 저당권자 지역권자 체커 첫째 줄 마지막 반환 체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이 침해당해도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합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가 의외로 빈출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디귿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행사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 말은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자 리얼이요. 리얼이 약간 어려운 말입니다. 정리하면 현행 민법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규정한 것은 아니다.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권리 행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리 행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함께 행사할 수는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만 갖추고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에는 함께 행사할 수 없고 행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점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하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반드시 체커, 함께 체커 발생한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마지막 유치권에 기한 체크하시고 반복이에요.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못하죠. 예, 의외로 빈출이고 정답이 여러 차례 됐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 12번이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 다툼 판례 1번 점유물 반환 체크요. 청구권은 가로 침탈 사실을 안 날까지요. 로부터 체커 1년 내요.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관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년 내인데 부터가 틀렸어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지 안 날부터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자 정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부상의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에 가름하여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이전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 배제란 말이 말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물 방해 배제에 체크하시고 소유물이란 말은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자죠. 말소 등기에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여백에는 말소라 적으시고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반복이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건물을 언더라인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까지를 상대로 건물의 체커 철거요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정리.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여야만 해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 건물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지만 등기하지 않는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의 임차인은 소유자도 아니고 미등기 매수인도 아니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건물에 즉 거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의 전제로 내보내야죠. 예, 퇴출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유효의 체크요. 하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의 언더라인 신의 동그라미요. 자신이 체커 직접 제3자에게까지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의 방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아무리 유효하게 명의신탁을 해도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외부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합니다. 소유자인 수탁자를 대위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제3자에게라고 오면 없다로 가야 돼. 예. 자, 뒤로 넘기시고 13번이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잘못된 것. 예, 문제는 짤막하지만 좋네요. 2, 3번 묶으시고 1, 2, 3을 묶으시고 비교요. 먼저 틀린 것 1번이요. 갑은 체크요. 소유자인 갑은 임차인 병에 대하여 체크 기간의 제한 없이까지요. 언더라인 소유물 반환까지요. 청구권을 갖는다. 철거 이런 말 아닙니다.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그러므로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 병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 을에게도 즉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기간에 제한 없죠? 예. 자, 2번. 예. 설명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소유자인 갑은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말이고. 자, 2번. 임차인 을은 체크요.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하여 체크 1년 이내까지요. 체크 점유물 반환이요. 임차인도 임차하여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었죠. 점유권은 있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죠. 예. 3번 소유자 갑은 체크요.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하여 체크 1년 이내요. 체크 점유물 반환 청구요. 여백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3번입니다. 1, 2, 3번이 간단한데도 비교를 잘 해보시란 이야기. 4번이요. 병의 불법 점유를 체크 선의인 정의까지요. 선의의 특별 성계인 정의, 성계받은 경우 소유자인 갑은 체크요. 불법 선의의 특별 성계인 정에게 체크요. 다시 체크 소유물 반환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죠. 예, 있다로 가야 해요. 그 없다가 틀렸네. 마지막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은 물권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하여 체커 임차권의 기한까지요.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14번이요. 자, 14번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제거 또는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지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1번 죄송합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이요.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 또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 다시 접근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판례는 행위 청구권설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말은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별도로 비용을 누가 청구할 것인지 대부분이 고민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청구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이게 소유권을 방해할 체커 염려요. 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 비용 체크요. 방해 예방 비용의 체크요.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소유권을 방해당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때 비용 청구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거부한 사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원칙적 채권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네요. 3번은 반복입니다. 4번이요. 4번이 어려운 말인데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만 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의 체크요. 이미 방해가 종료됐다면 제거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침해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방해 결과 제거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영역이에요. 다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가 기본적인 규정은 같아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방해 제거의 의미는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한다는 말이지 방해 결과를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묵것이고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까지요. 원인 밑에 동그라미 하나요. 함께 다시 묵것이고 방해 결과 제거까지요. 결과 밑에 X 하나요. 를 내용으로 한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5번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체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까지요. 그 밑에는 전 소유자라 적어보시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갑 소유 토지 위 을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였다. 옳은 것 판례요. 1번 무단 건축한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이 체커 건물 소유자 을에게까지요. 건물의 체커 철거요. 청구와 가로 퇴거요.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못하죠. 예, 그래서 퇴거 때문에 틀렸네요. 2번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를 매매하여 양수인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체커 전 소유자 갑은까지요. 무단 건축한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건물의 철거, 철거의 체커요. 청구하지 못한다로 가야죠. 예, 틀렸고 3번, 5번 묶으시고 비교입니다. 3번 무단 건축한 을이 미등기로 정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체커 건물의 양수인 정이 등기 없이 점유까지요. 이 말이 미등기 매수인 정 소유자가 아닌데도 예외적으로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갑은 체커 미등기 매수인 정을 상대로까지요. 건물의 철거, 철거의 체커요. 청구할 수 있다. 여백에는 예외.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유일한 예외 미등기 매수인. 됐죠? 그 다음 5번이요. 을이 건물을 무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무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갑은 체커 임차인 무를 상대로까지요. 건물의 철거, 철거의 체커요. 청구할 수 있다. 거기는 원칙이라 적으시고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로 가야 되네. 철거가 와버렸어요. 3번하고 묶은 이유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 건물 소유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임차인 무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번 유일한 예외가 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유일한 예외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이요. 을이 건물을 무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 안 해요. 토지 소유자 갑은 체커 건물 임차인 무를 상대로까지요. 건물에서 체커 퇴거요.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건물에 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관한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항력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러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돼. 그 다음 16번은 15번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물권 변동 물권법 요약집 1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번은 뒤에 문제와 반복입니다. 1, 2, 3번이 지엽적으로 흩어져 있고 4번에 모아놨습니다. 4번에 한꺼번에 설명할 것인데 설마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고 믿지는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미친 거지 이게요. 2문제 이상 3문제에 가깝습니다. 1, 2, 3이 대부분이 4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 등기가 있어야 체크요.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 판례 기억, 니은 묶으시고 비교입니다. 기억은 협의 분할 체크요. 니은은 공유물 분할 판결 체크요. 자, 기억
공유물 분할함에 있어 제1차적으로 협의 분할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제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할 것인데 협의 분할은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선택해요. 현물 분할하든 대금 분할하든 가격 배상하든 그것들이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교환 계약, 매매 계약, 계약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분할의 효과가 생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기억은 선택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재판상 분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죠? 예. 그럼 기억, 니은 비교하고 그 다음 니은 뒤끝 묶으시고 비교하고 이것이 작년 기출인 것 같네요. 재작년인가 모르겠네. 예, 얼마 전에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도 판결이 확정돼야만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를 취득하지 형성 판결이요. 별도로 등기는 필요 없지만 재판상 분할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분할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조정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된 것은 협의 분할처럼 취급하지 재판상 분할처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조정 절차, 즉 협의가 성립됐다는 말이 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공유물의 현물 분할, 분할 체크요. 의 협의로 협의의 체크요. 조정이 성립된 때 조정이 성립 체크요. 조정이 성립됐다는 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정 절차에 따라 성립됐다는 말이지만 이건 판결이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협의 분할처럼 등기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1, 2, 3을 비교를 해 보셔야 돼. 기억, 니은 뒤거 비교를 각각 좀 하라. 그 다음에 리얼이요. 이행 체크, 판결 체크.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미엄이요. 공유 지분, 지분의 체크요. 합유 지분, 지분의 체크요. 포기에 언더라인하고 포의 동그라미. 지분의 포기는 소유권 포기,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해야죠. 예. 그 다음 비업, 시옷 묶으시고 가장 기본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야지 말소 등기 필요 없어요. 또한 용익물권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 필요 없습니다. 2형 법정갱신의 법정의 체크, 법정지상권의 법정의 체크, 법정저당권의 법정의 체크. 권리의 명칭이 법정을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법률 규정의 약자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말합니다. 예, 등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읒 한동 건물의 일부의 구분 행위로 체크 구분 소유권을 취득. 아까도 얼핏 설명했어요. 한동 건물의 구분된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하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엇 집합건물법상 그 구조상 공용 부분 체크하시고 이 공용 부분의 덕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과 일체로 처분돼야만 하고 절대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하지만
표제부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역.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 핵심이 아니고 딱 하나 좌측이요. 3번의 2번이요. 3번의 2번하고 다른 권리의 취득시효를 비교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으로 공시하지 등기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취득도 등기는 안 해요. 그러나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해야 됩니다. 예. 딱 하나 시효취득 중 부동산의 시효취득 중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닐 뿐이라고. 됐죠? 나머지 시효취득은 전부 등기해야 권리 취득합니다. 예. 그 다음 5번입니다. 법률행위에 이해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 판례. 1번 법정이라 말이 오면 취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예. 2번 확인 판결 체크. 확인 체크, 판결 체크. 등기 없이 가로 끝이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해야 됩니다. 자, 3번은 공경매 체크하시고 물권 변동의 시기 체크하시고 둘째 줄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체크하시고 정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란 형식은 별도로 요하지 않아요. 그때 경매는 공경매만을 말해요. 사경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경매, 즉 임의경매 등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매 등 또는 민사집행법의 강제경매 등 가리지 않고 공경매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 경락인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없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해요. 그 다음 네 번째요. 건물을 원시 취득한 자는 건물이 완성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상속인의 사망 시 체크하시고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상속 등기는 필요 없어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자, 6번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은 첫째는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정리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 즉 본등기의 효력이에요. 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가 종국 등기, 본등기라고. 그럼 추정력은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약한 정도의 신뢰를 말합니다. 어떤 권리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이런 그 권리에 부합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등기 원인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말해요. 그걸 적어놓고 있네요. 등기는 무효 원인에 의한 것이란 반정이 없는 한 체크 유효 원인이요. 유효 원인이라 말이 등기 원인의 존재를 말합니다. 에 의한 것이란 체크 추정되고까지요.
그럼 등기 원인의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그러므로 묶어볼게요. 등기 원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까지요. 가 그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 2번 판결이 확정된 때 체크 끝입니다. 두 가지 말을 내용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난 형식은 필요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다. 3번 매수인 을이 체크요.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전 등기 체크요.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체크 판결이 확정되었다까지요. 정리. 매수인, 매도인, 매매 계약, 법률행위 했다는 말이에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행 판결을 말해요. 이행 판결이란 걸 알았다면 등기해야 되죠. 예.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요.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토지가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토지가 차후 다시 성토됐다 할지라도 판례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둘째 줄 적법 체크, 취소 체크, 그리고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체크. 정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등이 된 경우 물건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 중에 해제를 적어 놓고 있네. 그 다음 7번이요.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거기까지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이 적법한 원인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을이 무권리자입니다. 그럼 이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갑이 진정한 소유자고 을병은 무권리자입니다. 그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병이 무권리자일 때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말소 등기가 여의치 아니할 때 무권리자 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1번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권리자 을로부터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한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2번 4번 묶으시고 2번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체크 무권리자 을병을 상대로까지요. 각 등기에 언더라인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체크 무권리자인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무권리자인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요. 마지막에 선의취득 체크하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런 말 오면 그냥 안 읽어보면 돼요. 선의취득이 정답이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게요.
10회 이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심 없이 출제하던 자가 사법시험을 모방해서 선의취득을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왜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하지 부동산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동산을 중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제도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참고로 동산만 선의취득이 가능한데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거든,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란 걸 모르고 매매계약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이 있다면 이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인정해요. 근데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등기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란 걸 모르고 거래해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병철업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8번이요. 갑 소유 토지를 토지에 체크요. 어리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담. 그럼 소유자는 갑이지 어른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무단 건축이요. 건물에 체크요. 병언 체크요. 얼로부터 언더라인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까지요. 건물 소유자는 어리지만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체크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까지요. 다시 체크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까지요. 하고 있다. 옳은 것 좀 어렵네요. 1번 병이 위조 사실에 관하여 선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은 선의 취득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하지 못해요. 2번 갑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체크 철거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 건물 소유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여백의 예외 틀렸고 3번 토지 소유자 갑은 체크 병을 상대로까지요. 토지의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병이지만 병이 무권리자고 갑이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3번이 옳은 지문. 4번 토지와 건물주 어리 이렇게 표현하면 다칩니다. 토지와 건물주 어리, 건물의 소유자 어리, 토지는 아닌데 토지 소유자는 아닌데 자기 딴에는 와 다음에 한번 잘랐다고 보고 적은 것 같아요. 개똥같이 적어도 찰떡같이 읽으세요. 예. 건물주를 별도로 붙였기 때문에 이해 좀 하시고 토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등기가 체크 원인 무효요. 거기까지요. 지금 이 사례라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만 어리 소유자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토지 건물이 전부 을로 돼 있잖아. 갑을간에는. 그럼 등기부상에 을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인의 소유권 기속이 원인 무효라면 토지 건물은 단 한 번도 을이 동일한 소유자인 적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토지는 처음부터 갑, 건물만 을이.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의 소유권 기속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 등기함으로 등기부상에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말입니다. 취득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병은 체크요.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는 법률 규정은 지상권하고 임차인 외에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판례는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한다는 판례는 있지만, 그럼 이 병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자나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못한다로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 9번입니다. 예, 부동산의 물건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1번, 5번 묶으시고 비교 1번 명인 방법이요. 외부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인데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외부의 일반인들이 명백하게 누가 소유자인지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이게 등기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물건 변동은 소유권 체크요. 의 이전 또는 유보의 하나고 한의 동그라미요. 저당권 체크 없다의 체크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등기 못해요. 비교한다면 그래서 1번은 맞고 5번이요.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 언더라인 임목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체크의 변동과 저당권 체크의 설정도 할 수 있다의 체크야. 1번 5번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3번 묶으시고 2번이요. 이중매매의 법리는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 합의를 한 경우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언더라인 먼저 등기를 갖춘 자까지요. 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한데 제1매매도 제2매매도 유효하다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먼저 등기된 자요. 다만 우리 시험의 논점이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 명의로 등기됐다는 걸 전제하여 논점을 풀 뿐이다. 됐죠? 그 다음 3번이요. 이 논리는 명인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2, 3을 묶으라 이 말입니다.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인 갑이 먼저 을과 매매하고 다시 병에게 이중매매로 합의한 경우 언더라인 을이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상태, 그럼 을이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다시 병이 수목의 집단에 임목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고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체크 매매 합의만까지요. 매매 계약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죠. 예,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 예, 10번 11번은 반복이고, 그럼 등기의 추정력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저도 150페이지까지 하려 했는데 문제풀이 하는 바람에. 그럼 다음 주에는 방학이랍니다. 방학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이 부담스러우면 가까운 해운대라도 한번 갔다 오십시오. 휴식이 필요해요. 자신이 있으면 좀 길게 갔다 와도 되고 그 뒤에는 신기일전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방학 때 가신 김에 다음 달까지 안 오고 이러면 안 돼, 이제.
방학 때 며칠이라도 잠깐 쉬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에너지 재충전이 됩니다. 혹시 방학 때 보충해야지 이분도 한 1박 2일은 쉬십시오. 그래도. 그럼 오늘은 131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방학 마치고 오실 때는 한 50페이지쯤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예습을 할 것인가 하면 183페이지 31번 공유 있죠? 예, 그 앞에까지 182페이지까지 예습 좀 하고 오십시오. 예, 그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너무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에 휴가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